오늘은 몽골의 한인 슈바이처라 불린 독립운동가 대함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에서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여행 전문 채널 흥수자TV, 이제는 알아야 할 우리 역사 탐방기 원고지신, 제19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으로 몽골의 한인 슈바이처라 불린 독립운동가 대함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어떤 활동과 공로가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남쪽에 위치한 자이승 전승탑, 지난 17화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이승 전승탑 인근 지역은 몽골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서울로 치면 강남과도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곳에 우리 독립운동가 대함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태극무늬장식 울타리로 둘러싸인 넓은 공원, 안쪽으로 들어서면 잘 가꿔진 정원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독립운동가 한 사람을 위한 추모공원이 이 먼 몽골 땅에, 그것도 수도 울란바토르에 마치 강남의 도산공원을 연상케 하는 곳에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궁금해지는 이태준 선생의 이야기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이태준 선생은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업적을 갖고 있는데요. 1883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태준 선생은 그의 나이 22세가 되던 해인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 나라가 일제의 반식민지가 되자 서울로 상경하여 세브란스 병원 근처에 김영재 상해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항일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되던 김영재 상해를 운영한 독립운동가 김필수는 이태준의 평생 스승이자 동지였던 인물인데요. 이때 이태준은 김필순의 의형제인 도산 안창호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를 설립한 올리브 에비슨의 권유로 의학을 배운 이태준은 1911년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2회 졸업생이 되었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의술개협 인허장을 받으면서 의사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한편 이태준이 의사가 된 1911년에는 일본 총독부가 항일 인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조작한 이른바 백오인 사건에 연루된 김필순이 중국으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마침 같은 해 중국에서는 부패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설한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이에 감동한 새내기 의사 이태준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조국 해방의 꿈을 꾸며 혁명운동에 위생대로 참여하기 위해 중국 남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남경에 도착한 이태준은 기독회 의원 의사로 취직하게 되면서 알게 된 중국의 혁명정당 인물들이나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관계를 맺으며 본격적인 의술활동과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몽골을 낫게 한 어이 이태준 선생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914년) 이태준은 김필순의 오랜 친구였던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의 권유로 남경을 떠나 몽골의 고륜, 즉 오늘날의 울란바토르로 활동 거점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몽골에서 비밀 군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었던 김규식을 따라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이태준은 같은 뜻을 나누는 동지들의 병원이라는 의미의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개설하고 독립운동의 연락 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당시 몽골은 근대적 의술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라 병에 걸리면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치료법이 없었는데요.
당시 몽골인들의 10중 7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된다는 성병을 완치하는 데 엄청난 공헌을 세운 이태준 선생의 인기와 존경심은 거의 신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명성으로 몽골 제국의 마지막 황제 복득한의 어이가 된 이태준 선생은 몽골 왕족들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되었는데요. 올해로부터 딱 100년 전인 1919년 몽골 황제 복득한으로부터 몽골의 1등급 국가훈장인 베르덴 오치르 훈장을 받으면서 몽골에서 세운 그의 공로가 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몽골에서 근대 의술을 베풀며 큰 신뢰를 쌓은 이태준 선생은 그가 세운 병원의 뜻에 걸맞게 계파와 노선에 관계없이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같은 뜻을 함께하는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을 목숨 바쳐 돕고 자금을 기부하며 비밀 항일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는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약산 김원봉을 만나 위열단에 가입하여 우수한 헝가리인 폭탄 제조 기술자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수 마자르를 위열단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인사회당의 비밀 당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러시아의 레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독립운동 자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몽골을 경유하는 금괴 운반을 돕거나 자신이 직접 운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울란바토르를 점령한 러시아 백군 소속 운게른의 군대가 러시아 혁명군과 관련된 인물들은 물론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사륙하던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코민테른으로부터 지원받은 나머지 독립운동 자금을 직접 운반하다가 운게른 군대에 붙잡힌 이태준 선생은 당시 그의 나이 38세에 꿈꿔왔던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한 채 머나먼 이국 땅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의사가 되어 중국과 몽골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신 수많은 이태준 선생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흥수자TV에서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편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떠나 몽양 여운형 선생이 다녀간 고비 사막을 넘어 과거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 여행이 계속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볼수록 빠져드는 유익한 역사여행 채널 흥수자TV를 매주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